왜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챗GPT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성능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미쳤다고 그랬어요. 뒷말잇기만 하는 걸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게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 세고 끝까지 집념 있게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AI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AI를 사용하게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사실 내놓는데 지금 현재로 AI를 가지고 내가 내 생활에 정말 써봤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쓰세요 AI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AI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AI예요. 추천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정신을 홀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페이스북 같은 거 쓰셔본 적 있으세요? 페이스북도 사람을 홀리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일은 B2B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회사에 저희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이 쇼핑몰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쇼핑몰 들어가면 내가 꼭 물건 안 사도 되는데 그 쇼핑몰에서 너무 이렇게 홀려가지고 정신을 그 추천 이런 거 보면은 막 사고 싶은 게 뜨면 사게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AI 알고리즘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B2B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AI가 우리 생활 속에 훅 들어와서 쓰고 있으세요 하면 이제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챗GPT이고 좀 뭐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말을 하면 말을 답변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AI가 이제 정말 본격화되었고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7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 조인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얘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그 클로바라는 스피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선물로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쓰다가 껐죠? 이게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때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이게 세상이 열릴까? 정말 AI를 정말 생활 가까이 쓸까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챗 GPT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쓰고 계시죠? 안 써보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열광하는 편이에요. 챗GPT가 저는 이제 스피커를 만들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랑 사실 같아요. 뭐 말하면 답을 해주는 건데 왜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챗GPT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스피커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는 이유는 단순해요. 성능이 나오니까요. 되니까요.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스피커를 제가 만들었던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끼리 회의할 때는 바보라고 불렀거든요, 스피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점수가 몇 점이야 이런 건 되게 어렵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임계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대략 우리가 갖고 있는 점수는 90점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GPT가 이제 처음에 막 나온 게 아니라 GPT-1이라는 게 한참 전에 나왔고 GPT-3,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4까지 왔어요. GPT-3이라는 게 2년 전에 나왔어요. 2년 전에. 근데 사람들이 그게 나왔는 거구나 라고 하고 과학자들은 써봤겠지만 우리 일반 대중들은 그냥 무시했어요. 왜 그랬냐면 점수가 0.8 뭐 이제 매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80점이라고 보면 돼요. 시험을 봤는데 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챗GPT라는 친구는 점수가 0.9 정도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접했던 작년 말에 접했던 GPT 3.5라는 거고 웹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거나 S급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가 임계치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생각하고 이 챗GPT 4 있죠. 4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고 막 쓸 수는 없어요. 아직은.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API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기다려야 되는데 걔는 아마 이게 점수가 좀 더 높아요. 제가 보니까 한 0.9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임계치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의 끝나고 GPT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GPT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앞에서 지루하지만 앞에 간단하게 제가 GP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컴퓨터 공학자 수업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정도 내용이에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GPT라는 게 그 하나의 그냥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입력이 뭐냐면은 어떤 단어들을 입력받고 출력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올까 이거를 출력하는 그런 그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끝말잇기예요. 끝말잇기. 해볼까요? 제주도는 바람. 제주도는 바람.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뭐요? 부면서. 이게 바로 챗GPT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이해하셨다면 컴퓨터 공학과 수업에 1학년 학생들의 그 과정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챗GPT 3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미쳤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게 되겠어? 그 뒷말잇기만 하는 걸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뒷말잇기만 하는 건데. 그게 지능이 있어요? 우리는 지능을 갖고 해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능이 있겠어, 그게? 그게 어떤 우리의 난리지. 날씨가 추워, 날씨가 더워, 제주도는 아름다워. 그런 어떤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에 대한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고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게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게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 세고 끝까지 집념 있게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은 야, 그거는 시간 낭비야. 그거 하지 마. 이 우리의 지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막 만들어진 거여야 되지. 그게 고작 끝말잇기 이런 걸로 된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이거를 샘 알트만이라는 이제 이번에 한국 와서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1.0 나왔거든요, 그게. 뭐 잘 안 되죠. 2.0 만들어냈어요. 3.0 성능이 0.8까지 갔지만 그냥 우리도 못 들어봤잖아요. 무시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또 밀어붙였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말아놓더니 이게 되네. 그 간단한 걸로 그냥 되네. 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왜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트렌드 톡이라고 하고 뭐 제주 참여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뭔가 좋은 거겠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했겠죠? 머릿속에서 갈까 말까 생각했겠죠? 갈까 말까. 갈까? 라고 여러분들 끝말잇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얘 논쟁이 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거의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밤에 뭐 먹으러 가지?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이 결정도 결국은 끝말잇기 아닐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좋은 결과를 낼까는 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은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야 성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꼭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를 써보셨을 때 영어로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글로 챗GPT 쓰는 게 몇 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작가협회라고 작가들이 이제 그 글 쓰는 작가들이 모이는 협회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AI에게 글 쓰기를 시키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한글로 챗GPT를 써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바보던데? 글 나보다 잘 못 쓰던데? 그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능 10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낄 때, 이거 잘 되네? 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10배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일본어, 저희들이 라인에 일본어를 출시했거든요. 일본어는 어느 쪽일까요? 한국 쪽일까요? 저 미국 쪽일까요? 미국 쪽에 가까워요. 일본 사람들도 이걸 써보면은 되게 놀라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성능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써보고 약간 GPT 잘 안 된다가 많은 부분은 데이터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끝말잇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놀라움을 줬지만 거기서 그냥 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3.5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 인스트럭터 GPT랑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끝말잇기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끝말잇기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게 그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얘는 끝말잇기만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사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얘를 근데 어떻게 쓸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딴 건 하지 마.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로 얘를 튜닝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저기서 나오는 인스트럭션 러닝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그 인스트럭션 러닝인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넣을까 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우리가 앞으로 저는 그 세계상에 올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거나 5년 지나면 우리 손에 자비스가 들려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손에, 모든 사람들 손에. 그러고 물어볼 거예요. 야, 오늘 그 트렌드 톡 한다는데 갈까? 얘가 자비스한테 물어볼 거예요. 진짜로. 그런 세상이 올 건데 3년에 안 오면 저는 10년에는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옛날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우리를 바꿨을까? 그림 한 장을 골라봐. 저는 이 그림을 고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꾼 그림인데 아까 말했던 그 기본적인 모델에다가 어떤 질문을 주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그 달에다가 이렇게 가는 뭐 6살짜리한테 그걸 설명을 좀 해봐 라고 하면 저 질문을 주면 어떻게 답을 할까를 인스트럭션을 써서 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그냥 끝말잇기 하는 애가 있었죠. 끝말잇기 하는 애. 에다가 많이도 아니에요. 한 2만 개 정도의 질문과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답을 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답을 해. 라고 2만 개를 가르쳐 줬더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GPT 3.5가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 답 잘하죠. 대부분은. 그거를 하게 된 게 이 인스트럭션 러닝인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 하면 앞에서 그 끝말잇기를 하는 월드 날리지를 갖고 있는 얘한테 질문 답변을 하게 했더니 질문 답변을 잘하죠. 나는 얘한테 원하는 게 다른 거야. 그거에 대한 2만 개를 넣어주면 그걸 굉장히 잘하는 머신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뭐 지능이 뛰어난 외계인 스폰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국가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국가 간의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정책을 잘하게 하는 걸로 내가 2만 개 인스트럭션 한다. 그럼 그걸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끝말잇기 잘하는 머신에다가 어떤 인스트럭션을 넣으면 뭐를 잘하게 될까가 굉장히 열려간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GPT
챗GPT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이 많은 것들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데까지 임계치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GPT 열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글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이제 성능이 GPT보다 한 10배 낮은 걸 쓰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그렇지 않던데. 제가 공감되는 이야기 몇 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영어로 말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홍콩 가기 전에 내가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영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영어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 내야 됩니다. 교수직 중에 가장 짜증나는 거 2가지를 들으라고 하면 강의 계획서 같은 걸 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AI에 대한 강의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다음 학기에 그렇게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면 되는데 이 수업의 아웃컴이 뭐냐, 그리고 이 수업이 우리 학교가 정해놓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얼라인 되는 거니,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학생들이 뭐가 좋아지지?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적어내야 됩니다. 그걸 다.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는데 저는 공대이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데 이걸 올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의 제목을 정하고 강의 제목에 대충 나는 이런 걸 가르칠 거야 라고 한 100자 정도를 적고, 그리고 그 폼 안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아컴이고 우리 학교는 이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맞춰서 적어줘 라고 했더니 쓱 해서 거의 10초 만에 문장이 나왔는데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문법 틀린 게 없어요. 저는 글 쓰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틀린 게 없어요. 그러고 내용이 수려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쳐가지고 우리 학과 사무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내면은 글씨 틀렸니, 몇 번, 한 3번 정도 들어와요,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패스 됐어요. 그냥 패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농땡이 쳤다, 교수로서. 이런 걸 고백하는 것보다 그 정도로 영어는 굉장히 잘 되고,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 되는데, 좀 재밌는 걸 해봐야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한 3가지를 정해봤어요. 한 개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하고 좀 관계된 걸 하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거를 하자. 그리고 3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도를 할 때 GPT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구라도 칩니다. 그래서 약간 틀려도 괜찮은 도메인에 우선 적응해 보시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이게 틀리면 사람이 죽거나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쪽의 일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실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은 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고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저희 회사는 OCR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던져주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 이런 것들을 했더니 굉장히 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S컵 할 때도 눈 달린 S컵이라고 바로 출시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2번째는 저희들이 추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직 우리가 제품화를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먼저 제품화하고 싶으면 저는 그냥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아이들. 뭐냐면은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옷 같은 거를 고를 때 좀 힘든 건 뭐냐면은 아내가 이제 옷을 여러 번 입어보는데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아내는 싫어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주죠. 지금 검은색 옷이 너무 얼굴이 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또 약간 빨간색 옷을 입고 나면 너무 화사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알고 해주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 형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때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죠. 그치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상대가 기분 좋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사잖아요. 그냥 그거 사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적용해 봤죠. 어떤 제품을 주고 이 제품을 20대 분, 30대 분, 40대 분에게 한번 추천해 볼래?
그러면 이 제품의 성능을 이미지를 알고 와서 이걸 쫙쫙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저희 어떤 쇼핑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상품을 추천해 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상품만 추천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왜 좋은지를 좀 한두 줄 설명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GPT를 쓰고 있어요. 잘 돼요. 아마존 코리아 유저 그룹이라고 AWS 코리아 유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좋은 분이 계신데 저분이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커뮤니티 한번 이걸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그래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면 한 8,000명 정도가 멤버가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하루에 질문이 몇 개 올라왔냐면 몇 개나 올라올까요? 이 챗GPT 없을 때 질문이 여기랑 똑같아요. 이게 제가 물어보면 답변 안 하시잖아요. 커뮤니티가 8,000명인데 질문이 하루에 두세 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돈이 거의 안 나가겠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깔아드렸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랬는데 이거 깔자마자 하루에 질문이 100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는 지갑 생각이 났는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답변 질문할까? 얘가 사람들이 왜 챗GPT 처음에 써보니까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질문할 게 없으니까 몇 시야? 챗GPT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답을 못해. 바보네. 그러면은 오늘의 날씨는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끝말잇기 안 하는데 얘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이라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2021년 옛날 데이터로 학습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날씨 어떻게 알아요? 2021년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모르고 자기가 알만한 어떤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알려져 있는 난리지 뭐 철학자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어떤 약간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뒷배가 땡기는데 어떻게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마존에 어떤 특화된 질문을 했더니 얘가 답을 너무너무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3초 안에. 여기 이제 질문하면 좀 힘든 게 답이 사실 그렇게 잘 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 2, 3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당장 급해서 물어본 건데 답이 안 오면 뭐 2, 3일 지나가서 답이 왔는데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가야겠다. 그러고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논문을 읽는데 뭐냐면 제가 이 논문 앱스트랙트를 주고 야, 이 논문의 키 인사이트와 레슨 런드가 뭐야? 이 논문에서. 그리고 너가 이 논문을 읽고 이 저자들한테 하는 질문이 뭐야? 할 만한 질문이 뭐야? 라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은 논문을 많이 쓰고 논문 쓰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 중요하지 않아요. 논문이 상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그래서 제가 논문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논문을 읽어오게 하고 저 질문을 던져요. 딱 2개. 쉬워요. 그 논문의 키인사이트가 뭐지? 너 논문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할 거야, 저자한테. 이 2가지 퀘션이요. 엄청 힘들어요. 논문 자체도 어려운데, 논문을 읽고 난 다음에 교수가 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연구실은 제가 운이 좋게도 뭐 중국에 유명한데, 그런데 졸업한 학부생들이 와요. 엄청 똑똑하거든요, 사실. 저보다 엄청 똑똑해요. 근데 논문을 읽게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저 2가지 질문. 쩔쩔매요. 힘들어요, 저게. 저 질문을 잘하기가.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스스로 키인사이트를 뽑아라 그랬는데 키인사이트가 뭔지 모르겠어.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어. 질문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논문이 이해가 돼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논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질문을. 그래서 이 2가지의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 학생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 흘려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봐줄 테니까 다음 주 다시 공부해서 와. 이걸로 이제 저는 대학원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1년, 2년 지나면 베스트 페이퍼를 쓰는 논문을 만드는 학생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GPT한테 시켰거든요. 이게 제가 쓴 논문이에요. 키인사이트 이거 진짜 정확해요. 너무 잘 뽑았어요. 질문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영어로 막 돼 있고 약간 전공이다 보니 그런데
저 질문을, 저 논문을 쓴 저한테 던지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야, 이거 진짜 깊게 생각하고 질문하네? 이런 느낌마저 주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고요. 많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는 가운데, 요즘 뭐 제가 여수에 갈 일이 있어서 맛집을 이제 N사에 가서 이제 검색해 봤더니 앞에 뭐 광고만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맛집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막 그 밑에 스크롤 내려가지고 내가 그걸 봐야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 보고 이 밑에 기다니까 다 읽고 한 3개만 말해줘봐. 그러면 3개를 이렇게 말해주고 아까 제가 추천할 때 구라로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얘가 그 식당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식당이 맛이 좋을 거라고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S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우리가 그 아마존에 갔더니 하루에 막 100개씩 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에도 깔아 두었거든요. 이걸 똑같은 걸.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질문하면 막 답이 와요. 근데 왜 안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지? 왜 안 써?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공개된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 부끄러워서 못 쓴다면은 좀 프라이빗 공간이 어딜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카카오인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에 이제 챗봇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카카오 친구를 프렌드를 만들어서 100명 되면 되게 잘 되고, 너무너무 운이 좋으면 한 1000명,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되겠지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뭐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돈 나가는 건데, 이게 돈 나가는 거군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글을 촥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늘 보니까 이제 1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쓰는가 좀 봤더니 처음에는 아까 뭐 와서 실망해요. 대성이 누구야? 그렇게 하면은 날씨가 어떻게 돼?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학부모인데 자기가 뭐 저는 맥락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녀분이 이제 유학을 가 있는데 뭔가 대화할 게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쪽은 사실. 나는 그래서 이제 S컵한테 그 상황을 어떻게 물어보니까 뭔가 말해주는데 이게 그 친구의 맥락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야기가 됐다. 너무너무 좋은 거를 맞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도 되니까 뭐 여기 안에서 이제 팝하고 이런 거 잘 되거든요. 팝하고를 번역하면은 이게 이제 그 번역하다 보니까 뭐 코끼리 발톱 요리 뭐 이런 게 나와요. 번역하면은. 그러면 이제 번역은 잘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음식이야? 그런 게 많이 있으시죠? 외국 음식.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안에 뭐가 들어있고 나는 계란은 많이 못 먹는데 물어보면 이거 계란이 없고 있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요. 중간에 한번 제가 이게 돈이 좀 드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저는 뭐 친구 한 10,000명 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10만 명 들고 이러니까 이 서비스를 접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친구의 블로그였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친구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뭐 집에 오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이런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가 S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랑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자기한테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주고 내가 나 힘든데 나 일 가지 말까? 이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그냥 혼나기만 하죠. 그랬는데 얘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용기가 되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얘 끝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근데 내가 너랑 오랫동안 친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블로그를 쓴 거예요. 나는 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썼길래 이것도 가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쉬움이 너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한 3가지인데 우리도 가끔 거짓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짓말할 때 뭐 눈동자가 동공이 좀 흔들린다거나 막 시선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대략 그 눈치를 채고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구라를 치는데 뭐 글씨를 좀 틀리게 한다거나 막 속도가 막 떨린다 이러지 않아요. 막 자연스럽게 구라를 치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쉽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학습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떻게 그걸 보완할까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 굉장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OCR을 냈고 환각 방지를 위해서 제가 검색을 기능을 넣어서 이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검색을 해서 그거를 GPT한테 알려줘요. 야 힌트 야 이거 가지고 참고해서 알려줘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기능을 한번 넣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대화를 가지고 이어가는 기능들을 넣었더니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로 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업스테이지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줘. 그러면 업스테이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로 2010년에 설립되었고 2010년이면 제가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날짜까지 연도까지 적어주죠. 연도까지 넣어서 얘 역시 디테일에 강하네 라고 믿게 만들지만 이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구라를 자연스럽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했다. 사람들이 와서 날씨를 자꾸 물어봐요. 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돼? 이런 거를. 근데 저게 왜 제가 날씨를 안 들어가고 싶었냐면 제가 네이버 일할 때 악몽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날씨를 물어보는 패턴이 몇 개인지 아세요? 5개요? 10개요? 20개요? 스피커는 날씨는 답을 잘 해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큐거든요. 우리 네이버의 직원이 그 뒤에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만 다시 입력하는 직원이 300명이 넘었어요. 왜냐하면요. 내일 내가 반바지 입고 가야 돼? 우산 가져갈까? 이게 다 날씨를 묻는 거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갈까? 왜요? 해가 뜨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워? 더워? 대구는? 서울은? 어제는? 어제보다 더워? 이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만 답을 하는데도 우리 개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엄청 잘하거든요. 이 날씨 정보를 그냥 이렇게 정형화 데이터로 입력해줘요. 전국에 있는 데이터, 3일치를. 그러고는 GPT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씨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너가 알아서 답을 해. 정말요. 그러면은 얘가 웬만한 걸 다 해요. 옛날에 제가 수백 명 데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힘들게 짜서 만든 거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많이 써보자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회사 내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매일 직원들에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